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OECD에서 발표한 2019년 평균 인구 관련 일본 기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언론사들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의 평균 임금이 연봉 기준으로 PPP, 즉 구매력 평가 지수 환율 기준 42,300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OECD 35개국 중 19위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3월 4일 분슌 온라인에 OECD가 발표한 2019년 일본의 평균 임금이 한국 이하이며 가난한 나라가 된 일본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경제평론가 가야 케이이치 씨의 칼럼이 실렸는데요.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또한 야후에 올라온 일본인의 반응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사 내용은 전문 내용이 아니고 부분 발췌한 내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임금은 한국 이하, 가난한 나라가 된 일본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상식. 일본은 세계에서도 톱클래스의 잘 사는 선진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일본인으로서는 당연한 말이었다. 그렇지만 그 상식은 최근 소리를 내면서 붕괴하기 시작했다. 모든 외국과 비교하여 일본인의 임금은 대폭 낮아져 있고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돈벌이하러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고 한다. 많은 독자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이 급속히 가난해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이 엄중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종래의 가치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평균 임금에서는 이미 한국 이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진행한 임금에 관한 조사는 충격이다. 2019년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평균 임금은 연봉으로 38,617달러였지만 미국은 65,646달러, 독일은 53,638달러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찍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조차도 42,285달러로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일본인의 임금은 미국의 60%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한국보다는 낮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닌 현실이다. 이러한 숫자를 내밀면 환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지만 OECD의 조사는 구매력을 이용한 달러 환산이기 때문에 환율이나 물가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숫자의 차이는 각국의 본질적인 풍족함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초임 급여 50만엔의 벽. 일본에서 대졸 초임은 약 20만엔이지만 미국에서는 50만엔을 넘는 곳도 드물지 않다. 국내에 있으면 바로 느낌이 오지 않지만 해외에 자주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풍족함은 선진 제국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정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느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인에게 자동차는 이제 그림의 떡. 도요타 자동차의 한 대당 평균 판매 가격은 세계 경제의 보조를 맞추어 약 20년간 1.5배가 되었다. 그렇지만 일본인의 임금은 개고름질을 쳐왔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이제 그림의 떡이다. 근래에 식품 등에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대신에 내용물의 중량을 줄인다고 하는 눈속임 가격 인상, 즉 스텔스 가격 인상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와 외국의 임금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천천히 조금씩 확실하게 일본인의 생활을 고달프게 한다. 일본인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성장을 멈췄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모든 외국은 경제 규모를 1.5배에서 2배로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은 가난해졌다. 일본만이 성장에서 뒤처지게 된 원인은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를 경시하고 종래의 산업 모델에 매달린 것이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이 기사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한다. 원인은 어쨌든 버블 붕괴 이후의 잃어버린 30년으로 일본 경제는 상당히 약화되고 있어 우리들은 이 현실을 전제로 금후의 직업이나 자산 형성에 관해서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활로는 탈일본. 해외 쪽이 더 잘 사는 것이 현실이라면 앞으로는 그 부를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주식 투자의 왕도는 우량한 대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그 기준에 합치하는 일본 기업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투자의 초심자라면 더욱이 해외 기업에 눈을 돌려야만 한다. 다행히 지금은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증권을 사용하면 해외 기업에도 국내와 똑같은 감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해외에서 돈을 버는 것도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니어 층이라면 지금까지 얻은 노하우나 식견을 해외에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최종적으로는 물가가 싼 일본에서 지낸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금우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로 나갈 예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본의 물건을 해외에 팔아 돈을 버는 수단이 있다. 일본의 굿즈는 해외에서는 의외로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센스가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해봐도 좋다.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기보다는 일본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기사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일 관계로 한국, 중국, 대만 사람들과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모두 일본의 물가가 싼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모두 싸다고 하고 해외에서는 그다지 듣지 못하는 무한정 술집을 좋아합니다. 유일하게 비싼 것은 택시비 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인바운드로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만 선진국 일본을 동경하여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지만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물가가 싸니까 바캉스 기분으로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웃나라의 대도시에 가보면 안다. 북경, 상해, 홍콩이라도 도쿄의 50% 이상 비싼 것 같다. 싱가포르는 이제 2배 이상의 물가다. 물론 지저분한 아주 싼 가게를 억지로 찾으면 싸게 나올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도 맛있는 일본의 라멘 가게에서 1800엔 정도는 보통이다. 일본이라면 같은 것이 780엔 정도이다. 거기다가 그러한 가격이라도 현지인 손님으로 북적인다. 모두 연봉으로 800만엔 정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가격에 라멘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요즘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중간 정도의 나라가 되어 있다. 일본이 가난해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가 계속 성장하였고 일본은 과거 25년간 전혀 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년 전에는 일본의 PPP 기준으로 세계 3위였다. 지금은 세계 28위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로 스페인보다 높은 정도다.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있다. 노화에 의해서 신진대사가 멈춘 결과예요. 도시화 관료 등 눈에 거슬리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부활의 키는 사람입니다.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녹봉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지위를. 정신을 똑바로 다시 차려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겁니다. 나도 엔지니어입니다만 계속 출장이나 주재원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가난해지고 있는 것은 강하게 느낍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막 낳고 아이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고 어른도 모두 옛날처럼 무작정으로 일을 하면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모두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이에게는 여유를 갖게 하려고 하고 어른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멈출 수 없는 느낌이네요. 얼마 전에 부탄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이고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같은 얘기가 일본에서 유행했을 때, 아, 이건 마침내 외통수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흐름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그무 계속해서 가난한 나라가 되어 간다는 것을 많은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조금 더 말하자면 그러한 것도 모른 채 요즘 자동차가 비싸다든가 아이폰이 비싸다든가 글로벌 상품이 비싸다, 싸게 하라고 연호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자국의 경제 상황을 잘 보고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다른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미래는 더욱 더 비참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만 한다. 중국의 영향 하에서 중국의 안색을 살피면서 생활한다. 중국 기업에서 중국인의 밑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중국에 돈을 벌러 가서 엔화보다도 훨씬 높은 외화 수입을 획득하여 일본에 남겨진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 그러한 상황은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 오토야의 호케 정식은 미국이라면 약 2,600엔으로 2.5배다. 현지의 물가는 비싸지만 그들이 일본에 오면 거의 모든 물건이 절반 수준의 가격이니까 모두 일본에 오고 싶어 한다. 일본의 감각이라면 옛날의 태국 여행 같은 것이다.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이라면 싸다 이퀄 위험하다가 당연하였지만 일본은 치안도 좋고 청결하니까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돈으로 잘 전환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세금을 강탈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정치가나 관료는 만 번을 죽어도 갚을 길이 없을 만큼 죄가 무겁다. 거꾸로다. 세계가 돈에 흠뻑 빠져 있는 동안에 국내 산업에 힘을 쏟아서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취를 당하여 가난하게 된다. 국내의 산업을 튼튼하게 해서 그것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 외에는 일본이 잘 살게 되는 방도는 없다는 것을 일찍 인식해야 한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버블 붕괴 후의 정책이야말로 상처에 소금을 마구 뿌린 형태가 된 것이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분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현재의 한국 정부에 적대적이며 한국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친정부적이고 극우 성향에 가까운 논조의 기사를 주로 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신 온라인에 실린 컬럼은 의외로 일본인의 평균 임금 및 삶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해외로 눈을 돌려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라는 탈일본의 재언을 하는 칼럼을 실었다는 것 자체로도 일본 사회가 지금 변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본 대단해를 부르짖는 일본 방송들과 다수의 유튜브 방송들도 요즘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일본의 한 저명한 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인 히라노 게이치로가 분신 온라인의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런 단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얼마 전에 일본 대단해를 세상이 떠들썩하게 퍼뜨리고 다닌 사람들과 미디어는 망국적이다라고 트위터에 올리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 이하와 평균 임금이 트위터 트렌드에 올랐다고 데일리라는 또 다른 매체가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하여 극우 성향의 일본인이 아닌 보통의 일본 국민의 목소리도 야후의 댓글을 통해서 또 유명인사의 트위터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많이 분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